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받지 못한 세 가지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텔이 그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제대로 조망받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 주목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적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실적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실적만 놓고 보면 나쁜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인 2022년 4분기에 인텔 매출은 1년 전보다 32%가량 줄었고 적자는 6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양대 CPU인 데이터 센터는 1년 전 대비 33%, 소비자용은 36% 각각 빠졌습니다. 사실 회사를 가장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은 CEO입니다. 이 펩 겔싱어는 실적 악화의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였는지 지난해 이후 계속 인텔 실적이 더 빠질 것이라고 시장을 향해 예방주사를 수시로 나왔었는데요. 당장 겔싱어는 올해인 2023년까지 인텔이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을 것이라고 했었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연도로는 내후년인 2025년을 지목했었습니다. 이런 그의 발언에 주목해 왔다면 인텔의 실적 악화는 충격이라기보다는 확인된 수준에 그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텔 실적 발표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파운드리 고객 확보와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겔싱어는 인텔 3나노 생산 노드에서 칩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솔루션 공급업체로부터 3나노 칩 주문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딱 이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겔싱어는 미디어텍과 같은 고객을 포함해서 이번 주문으로 인텔 파운드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흘리듯 얘기한 탓에 고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텔 3나노 공정에 주문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 겔싱어는 인텔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칩 로드맵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2025년 TSMC에 내준 기술 리더십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사실 그 파운드리 성공과 초미세 공정의 성공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이슈입니다. 인텔이 그 초미세 공정을 통한 칩 양산에 실패한다면 파운드리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단가 기준으로 TSMC의 2배 이상 많은 칩을 만드는 인텔이 고작 그 성숙 공정을 통해서 나올 칩만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 실패했던 파운드리에 다시 뛰어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 최신 칩을 미국 파운드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대명제 아래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음을 감안한다면 아직 인텔은 초미세 공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인텔의 야망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텔의 칩 로드맵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소비자용 CPU에서는 원래 인텔은 14세대 CPU이자 인텔 4나노 로드를 활용한 그 미티어 레이크를 내놓습니다. 이 미티어 레이크를 올 하반기에 내놓고 내년에는 인텔 3나노로 만든 루나 레이크를 양산한다는 게 인텔의 목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이제 막 그 사파이어 래피드 CPU를 내놓았는데요. 이 3번이나 양산이 밀린 끝에 나오는 CPU입니다. 하지만 그 적용 노드를 보면 과거 10나노 슈퍼핀 공정으로 불렸던 인텔 7나노로 만든 CPU이기 때문에 공정 수준은 경쟁사인 AMD, 애플에 비해서 뒤졌다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입니다. 이 사파이어 래피드 이후에는 올 연말에 사파이어 래피드와 같은 공정인 인텔 7나노로 만드는 에메랄드 래피드, 그리고 내년에는 인텔 3나노를 활용해서 이 하강항 래피드로 불리는 그래니트 래피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인 2023년과 내년인 2024년 인텔의 공정 개선 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인 2023년에는 인텔 7나노와 인텔 4나노 칩을 연달아 내놓고 24년에는 인텔 3나노를 만듭니다. TSMC와 삼성 같은 경우는 한 개 공정을 최소 1, 2년, 통상 2, 3년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요. 하지만 인텔은 기술 리더십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TSMC는 물론 삼성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드맵 자체가 매우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보기에도 벅차 보이는데요. 내년엔 2024년까지 7나노, 4나노, 3나노 칩 양산까지 무난히 해내야 겔싱어가 공언한 대로 2024년 2나노 개발에 성공하고 25년에는 1.8나노 성공을 통해서 TSMC를 앞지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텔은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 7나노
4나노, 3나노 등 3개 칩 양산에 성공하고 2나노는 개발까지 마쳐야 합니다. 즉 2년간 4개 노드, 3개 노드는 완전히 마무리하고 1개 노드는 개발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개 노드를 어느 정도 완성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라고 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텔 70정인 사파이어 래피즈도 양산할 때까지 근 1년 6개월 이상 인텔에 밀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텔 입장에서는 인텔 70정 양산 안정화도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텔은 이번 실적 컨퍼런스에서도 다시 한번 로드맵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텔 3나노 고객 주문도 받았다고까지 했는데요. 시장에서 갤싱어의 3나노 주문 언급을 사실상 무시하는 이유는 3나노를 완성했다는 TSMC 삼성도 3나노 고객과 관련한 구체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아직 공정 개발도 못한 인텔의 그 CEO 언급까지 주목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팹리스의 주문이라는 것도 인텔이 공정 개발에 성공한다면이란 가정법을 근거로 한 느슨한 주문일 수 있게 아직 공론화하기는 이르다고 봤을 것으로 봅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그간 그 14나노, 10나노, 7나노에서 보여줬던 숱한 시건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신의 양산 로드맵 일정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건이란 표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거 전력 때문에 후폭풍 혹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3나노 칩 주문과 관련해서 봐야 할 점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인텔이 올여름 그 사이5의 프로세서를 내놓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인텔이 리스크5 기반 SoC를 내놓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갤싱어가 말한 3나노 칩 주문이 이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이5 칩의 경우는 적용 노드가 4나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갤싱어가 조만간 그 파운드리 3나노 칩 주문과 관련한 내용을 릴리스할 것이라고 한 만큼 머지않아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에서는 그 사이5 칩이 아니라 세미 커스텀 버전의 제온 프로세서를 인텔이 생산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텔의 서버 CPU인 제온 CPU에서 일부 설계를 바꿔서 인텔 파운드리에 맡기는 칩을 맡기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 같습니다. 인텔이 투자 축소 등에 나선 점도 이번 실적 컨퍼런스에서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인텔은 그간 그 파운드리 연착륙을 위해서 X86뿐만 아니라 ARM 그리고 리스크5 등 주요 IP 분야 지원에 적극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인텔은 리스크5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의 적용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위한 고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X86 전용 인텔이 리스크5 커뮤니티에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텔은 공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버그 수정을 제공하지 않는 만큼 개발 요구에 가장 적합한 리스크5 소프트웨어 도구로 신속하게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는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인텔이 인수하려는 이스라엘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권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에 대해서 비토하게 되면 인텔의 M&A 시도는 최종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할 이슈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실적 이면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한 3개 포인트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파운드리가 인텔 30정을 통한 칩 주문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칩 양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텔이 올해와 내년 칩 로드맵을 기존 계획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점을 확약했다는 점, 그 마지막으로 인텔이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파운드리 일부 서비스를 줬고, 또 인텔의 그 이스라엘 파운드리 업체인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중국 정부에서 맡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